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관절염편, 그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는 탓도롭 산화질소라는 제품, 그 음용법하고 또 체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이걸 노벨상을 받은 기적의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 이걸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체험의 목적 중 하나가 그 호전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선생의 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 편지를 보면요. 만성염증, 특히 이제 관절염 원인 중 하나로 몸 안에 산화질소 부족한 걸 지목하고 있어요. 아, 산화질소 부족이요? 네. 그러면서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마셔보는 체험 말고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접 해봐야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험 과정 자체가 몸이 그 따뚜룹 성분에 적응을 하고 또 뭐 혈액순환 개선이라든지 관절 변화 같은 그런 초기 반응을 느껴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 섭취가 아니군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자가진단 과정,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시라고 하는지 그 음용법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기본 원칙은 보니까 하루 3번 1포를 따뜻한 물 아니면 뭐 찬물도 괜찮다고 하고 300에서 500ml 정도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 기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별히 70세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께는 주의를 주네요. 아, 연세 있으신 분들? 네, 혈액이나 체액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500ml 물에 네. 꼭 500ml를 희석해서 그것도 천천히 그리고 앉아서 마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확 돌면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어지러우면 잠깐 쉬어라 이런 조언도 있고요. 섭취 타이밍 얘기도 있는데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빠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위가 좀 약하다면 식후에 먹는 게 좋겠다 권장하고 있어요. 아, 개인 상태에 따라서. 네, 맞아요. 조절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병원 약이나 뭐 다른 드시는 거 있으면 그거랑은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라고 하네요. 아, 다른 거랑 섞이지 않게. 네, 아마 성분끼리 뭐 영향 줄까 봐 그런 거겠죠. 보관은 그냥 실온에 두면 된다고 하고요. 자, 이제 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체험 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반응들. 네. 이 자료는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네, 그렇죠. 하나는 좋은 반응, 뭐 손발이 따뜻해진다거나 몸이 가벼워지고 잠을 잘 자고 관절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피로감도 좋은 반응 예시로 들어가 있네요. 이건 약간 싶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가 바로 호전 반응이라는 거죠. 네, 호전 반응. 여기에는 이제 두통이라든지 몸이 좀 무겁거나 나른하다. 아니면 오히려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설사나 소변량이 느는 것 같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증상들이 포함돼요.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자료는 이런 반응들을 몸이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폐물이나 염증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명현 현상,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힐링 크라이시스라고도 하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증상도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섭취 횟수를 늘리래요.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네, 아니면 물 양을 좀 줄이고 한 번에 먹는 양을 1포가 아니라 1.5포나 2포로 늘려보라고 제안합니다. 좀 더 세게 자극을 주라는 거죠. 네, 반응이 없으면 좀 더 강하게 시도해보라는 거고, 반대로 아까 말한 그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해서 이건 좀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 정도면 섭취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한 번에 마시는 양 자체를 좀 줄여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스스로 조절하라는 거네요. 네, 계속해서 개인의 반응을 보면서 맞추라는 메시지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건강한 사람은 그냥 원액으로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굳이 물이랑 같이 마시는 게 좋다고 또 강조를 해요. 아, 원액도 되는데 물이랑 마셔라. 네, 물이 그 산화질소 대사를 돕고 또 뭐 신체 회복이나 염증 제거, 혈액 정화,
노폐물 배출, 이런 걸 다 촉진한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자료는 체험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강조하죠. 체험보다 더 큰 공부는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심지어 다윈의 적자 생존 이야기까지 끌어오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분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와, 이거 상당히 좀 비장한 표현까지 쓰네요. 그렇죠. 이 제품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준다는 소책자나 오디오북 같은 걸로 더 공부하면서 섭취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고요. 결국 이 편지가 선생님께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 따뚜룹 산화질소가 마치 내 몸 안의 의사처럼 작동을 해서 선생님 스스로 몸의 소리를 잘 듣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갈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치유가 또 하나로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굽어갈 때 더 고다진 모습을 찾으시게 된다. 이런 구절도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이 자료 주장처럼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가 연쇄적인 어떤 치유 반응을 일으킨다면요. 네. 선생님께서 만약 이걸 진짜 체험하신다면 그 연결된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좀 관찰하고 기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그냥 통증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단순히 뭐 관절 통증이 줄었네 늘었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잠은 잘 자게 됐는지, 소화는 어떤지, 기분은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몸의 신호를 한번 포착해 보는 거죠. 그것도 의미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 체험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